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수요일장입니다. 앞서서 뉴욕 증시는 하락 출발한 상황 속에서 오늘도 다양한 이슈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서 생산자 물가 지수에 대한 부분은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치인 0.2%로 나온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오늘은 수요일이라서 많은 분들이 또 원유 재고를 기다리셨을 텐데 오늘 월요일장에 콜럼버스 데이로 인해서 하루 좀 밀려서 이제 좀 12시 새벽으로 넘어가게 된 상황입니다. 그 지표에 대해서 함께 할 수 없어서 좀 아쉽지만 내일장 신세계를 통해서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미국에 대한 부분은 북미 정상회담이 미국의 11월 중간선거 이후로 좀 밀려났다라는 소식까지도 오늘도 다양한 이슈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신세계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해외 선물 전략 탄탄하게 챙겨가 보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도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 통해서도 다양한 의견 접수가 가능합니다. 전화 주실 때는 서울 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오늘의 마스터님과 함께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은 유튜브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 들어오셔서 서울경제TV를 검색을 하시면 바로 실시간 시청과 함께 채팅방 활용도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아울러 저희 방송을 통해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다는 점까지도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요일장 신세계 문을 열었고요. 함께해 주실 출연진분들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먼저 오늘도 방다경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다경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 하락 출발했다는 소식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지정학적 이슈 혹은 미중 무역전쟁 관련 이야기보다는 이 상승하고 있는 국채금리 부분에 투자자들이 집중하고 있다라는 헤드라인 소식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3분기 은행주 실적들이 이제 발표가 된다라는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시장의 분석과 또 앞으로의 전망들 잠시 후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방랑캐스터 통해서 외신 소식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요일장 신세계와 함께해 주실 마스터님도 궁금해 하실 텐데요. 오늘 함께할 마스터를 먼저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 함께할 마스터님은요, 절제 마스터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절제 마스터 김민수입니다. 오늘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크루드 오일의 또 매수 상승세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또한 지금 유로와 또 미 증시까지 어디까지 상하반 흐름이 이어질지에 대해서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일장 또 한글날로 인해서 좀 쉬어가는 흐름이었는데 방송이 쉬어갔어요. 그런데 이제 또 해외 선물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해외 선물 안에서 또 국내외 소식은 정말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바로바로 좀 대응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또 마스터님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무료 톡방을 개설했다라는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네. 마스터님 먼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서울경제와 같이 조인을 좀 해서 무료 톡방을 좀 개설을 했고요. 아무래도 신세계 시청자분들에게 좀 도움을 주고자 같이 좀 연구를 해서 만든 네. 자리니까 많이들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시황 정보라든지 또 자료들도 얻어가실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세계는 또 1시간 또 제한된 시간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죠. 그 안에서도 재료들을 정말 잘 주시는데 이 무료 톡방에서는 또 실시간으로 대응하다 보니까 성적이 아주 좋다고 제가 들었는데 맞나요?
네, 뭐 솔직히 네. 말씀드려서 좋을 네.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습니다. 솔직하세요. 솔직하게 네. 말씀을 드린 게 맞는 네. 것 같고 월요일 같은 경우는 교육생들하고 좀 안 좋았었습니다. 굉장히 달러 인덱스에 대해서 향방을 좀 잘못 보는 측면이 있었지만 네. 여러 가지 뭐 주단이나 올로 봤을 때는 큰 도움이 또 되실 거고 매매하는데 일일 시황을 또 접함으로써 올바른 매매 접근법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요. 이 365일 모든 날 안에 매매가 좋을 수만 없지만은 일단은 좋지 않을 때도 최대한으로 좀 방어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 매매로 잘 슬기롭게 이어갈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수익률이 좋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인데 톡방 안에서 또 절제 마스터님 실시간으로 또 무료로 만나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참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무료 톡방 참여 방법은 카카오톡의 오픈 채팅방에 절제 마스터를 검색을 하시면 들어오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샵 0082번 문자 또는 1577-7451번으로 또 신청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또 톡방에 또 들어갈 수 있는 주소도 보내드린다고 하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수요일 신세계 절제 마스터님과 1시간 동안 이어갈 텐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시각 11시 4분 지나가면서 오늘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된 지 34분 정도가 지나간 시각입니다. 현재 시세 살펴드리고 계속해서 이슈 점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네, 먼저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 지수 함께 보시죠. 오늘장 지수 현재 개장한 이후에서도 하락세가 상당히 깊어지고 있네요. 1% 넘게 급락하면서 현재는 2,900선도 일찌감치 좀 내놓은 상황이고 현재는 2,852포인트인 1.19%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은 S&P 500 비교해서 더욱더 낙폭이 큽니다. 2%가 넘어가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7,242포인트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2.05%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유로FX 함께 보실까요? 자, 유로FX 같은 경우에는 전거래일에 아랫꼬리가 상당히 길게 달리면서 지지가 됐고 현재에서는 0.27% 강보합권이고요. 1.15860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골드도 함께 보시죠. 자, 지수가 지금 두 지수 모두 급락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골드는 좀 보합권에서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1192.8달러 선이고요. 현재는 0.02% 보합권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일 함께 보시죠. 이제 내일 원유 재고 발표가 있을 예정인데 현재에서는 75달러가 좀 이탈이 된 상황 속에서 74달러 초반대까지 눌립니다. 현재는 0.62%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는 74.22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오일까지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지금 두 지수에 대해서는 S&P 500은 1%가 넘어가는 하락세이고요.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2%가 넘는 급락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앞서서 말씀드렸던 생산자 물가 지수에 대한 부분입니다. 미국의 9월 생산자 물가 지표가 0.2%로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치로 나온 상황입니다. 자, 일단 뭐 이번 한 주는 물가 지수에 대한 부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지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미국의 8월 기업 재고도 나온 상황입니다. 월가 예상을 또 상회하는 수치고요. 1%의 플러스로 나온 상황이라는 점 지표 발표도 다시 한번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지수에 대해서는 본장에서도 하락 출발한 상황 속에서 본장에서도 역시나 하락폭이 더욱더 커지고 선물 쪽에서도 1% 그리고 2%가 넘는 급락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뭐 어제장에서도 외신 쪽에서 많은 뉴스들이 나왔을 것 같은데 박나경 캐스터 통해서 다시 한번 이슈들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중국의 대미 수출품의 전체로 지금 관세 부과 대상을 확대할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중국에 대한 위협을 되풀이했다는 소식 첫 번째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과 관련한 질의응답을 하던 중에 중국이 만약에 기존 관세에 보복한다면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은 100%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추가로 2,67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의 관세를 물릴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 다시 한번 언급을 한 상황이고요. 만약에 이 부분이 추가로 부과가 되면 미국은 중국산 수입품 전체에 관세를 물리는 셈이 됩니다. 네, 그리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경제 고문인 케빈 하셋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이 미중 무역 갈등이 양국의 피해 없이 해결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를 했습니다.
네, 모든 것은 이제 우리가 해결할 수 있고 상황이 종료되기를 희망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 두 국가의 경제에 피해 없이 분쟁이 해결되는 것에 대해서 낙관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 계속해서 관세 주고받기 이어지고 있는데요. 또 전날 IMF는 보호주의 무역과 또 신흥시장 불안정성을 이유로 올해 내년 세계 경제 전망을 좀 낮춘 상황입니다. 지금 하셉 위원장은요, 미국 경제에 대해서 내년 미국 경제가 3% 성장을 유지하지 못할 시나리오를 생각하기는 어렵다면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네, 그리고 뉴욕 연준 총재는요, 아직 중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했음에도 미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미중 무역 갈등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미국 경제엔 큰 영향이 없었다면서 미국과 또 글로벌 경제 사이에는 이제 divergence, 괴리가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연준은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이라는 이중 책무를 달성하고 있다면서 미국 경제에 대한 호조세를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이 확전 일로를 겪고 있습니다. 네, 미국이 추가 관세 폭탄에 이어서 환율 조작국 지정이라는 카드를 빼들면서 중국에 대한 압박을 더욱더 강화하고 있는데요. 중국도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에 올해 말에는 굉장한 갈등이 심화될 전망입니다. G2 무역 전쟁이 격화되면서 이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도 더욱더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뉴욕타임즈가 중국이 1조 달러가 넘는 미국 국채를 매도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무역전쟁이 확대되자 중국 내에서 이 같은 대응 방안이 거론되는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세계 최대 미국 국채 투자국인 중국이 매도에 나서면 글로벌 금융시장의 혼란이 커질 수 있습니다. 네, 뉴욕타임즈는 중국이 심화되는 무역전쟁 속에서 과거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미국 국채 매도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중국은 지난 7월 기준으로 1조 1,710억 달러의 미국 국채를 갖고 있습니다. 네, 해외 투자자가 가진 미국 국채, 즉 6조 2,516억 달러의 18.7%에 달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영향력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시장은 금리 인상과 또 국채금리 상승 이 부분에 계속해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가 1, 2분기에 비해서는 좀 못하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은행주들 발표 이어질 텐데요. 사실 1분기와 2분기 때는 기업 실적이 상당히 증시에 영향을 끼치면서 뜨겁게 시장을 달군 바 있습니다. 하지만 3분기에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라는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이 하는 일을 좋아하지 않는다면서 금리를 또 빠르게 올릴 필요가 없다라고 또 언급을 했습니다. 이렇게 백악관 기자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했고요. 경기가 조금이라도 둔화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서 물가 상승 압력도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다만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게 이것을 이야기하지는 않았다라고 얘기하면서 관여하고 싶지는 않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네, 그리고 존 윌리엄스 뉴욕 연준 총재는요, 미국 기준금리가 중립금리에 다가서는 속도가 비교적 빠르다, relatively quickly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진행된 컨퍼런스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내년쯤에 아무래도 중립금리 수준에 도달할 것 같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중립금리 수준에 도달하면 연준은 물가 급등이나 또 경기 둔화 등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응하기 용이한 상황에 놓일 것이라면서 금리를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어떤 일이 벌어져도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총재는 언급을 덧붙였습니다. 네, 또 이야기를 하기를요. 네, 금리 인상을 마친 뒤의 상황에 대해서 지금 가장 구체적으로 다룬 발언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긍정적인 경제 전망을 감안해서 연준이 금리를 계속 인상해야 된다는 입장을 또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책의 정상화로 예전처럼 선명한 포워드 가이던스, 즉 선제 안내를 제시하는 것이 좀 어려울 수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시장 참가자들이 미국 국채 금리 급등으로 당황했지만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증시에 호재일 수 있다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네, 월스트리트저널 칼럼니스트는요, 이 금리 급등은 증시를 죽이는 킬러처럼 보인다라고 말하면서 이 증시 전반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점은 투자자들에게는 희소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금리가 이렇게 연준의 금리 인상이나 성장에 대한 기대보다는 불확실성 때문에 치솟았다면서 다행히 광범위한 주식 매도세로는 이어지지 않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리고 모하메드 에리언 알리안츠 수석 경제자문은요, 향후 2년간 미국 경제 전망이 매우 좋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자본을 끌어들이는 측면이나 성장률에 있어서 미국 경제는 좋은 자리에 위치해 있다라고 말했는데요. IMF 전망은 과하게 좀 비관적이라면서 국내적 측면에서는 미국 경제를 침체기에 빠뜨릴 요인이 없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ING은행은 글로벌 달러가 트럼프 대통령의 연준 관련 발언으로 좀 주춤하고 있지만 오래 지속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일시적인 문제로 광범위한 달러 강세 기조를 바꿀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연준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이 하는 일을 좋아하지 않는다면서 금리를 빠르게 올릴 필요가 없다고 지금 말한 바 있습니다. 또 ING는요, 전반적인 경기 전망 관점에서 연준의 인상 주기가 정점에 달하고 또 미국의 중국 관련 무역 기조가 부드러워지기 전까지는 신흥 통화 대비 달러 강세는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그리고 유로 달러가 반등하지 못할 경우 1.13 지지선이 붕괴될 수 있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탈리아의 재정 위기 그리고 브렉시트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이와 관련해서 지금 환율 관련된 전망 소식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탈리아 부총리 겸 내무장관의 발언인데요. 정부의 예산안이 하향 조정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산안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또 연금 개혁과 감세도 후퇴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독일과 지금 이탈리아 10년물 국채금리 격차가 400bp에 도달 여부에 이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아닐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그리고 엔화가 위험 회피 심리가 다소 진정되면서 아시아 시장에서 지금 소폭 하락했다는 소식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미국 국채금리가 아시아 시장에서 3.21% 내외에서 지금 등락하는 가운데 금리 상승세가 다소 진정되면서 위험 회피 심리가 완화된 것으로 풀이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요, 이 미국의 대이란 제재가 본격화할 것을 대비해서 산유량을 늘려서 가격 상승을 억제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네, 석유 수출기구죠. 오펙은 유가 안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란이 원유 공급량을 줄이면서 우리가 그만큼 더 공급을 해서 상쇄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원유 수출량을 하루 70만 배럴까지 줄였고요. 사우디 오펙 그리고 비오펙 국가들이 하루 150만 배럴 증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할 일 그 이상을 한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사우디는 현재 지금 하루 1070만 배럴을 생산 중인데요. 시장이 요구한다면 130만 배를 더 증산할 여력이 있다고도 지금 덧붙인 상황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오펙 국가들을 계속해서 가격 상승 요인으로 지적하면서 비난을 퍼붓고 있는 상황인데요. 내달 있을 중간 선거 전에 유가를 낮추기 위해서 원유 증산을 촉구하겠다라고 계속해서 압박을 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오늘 오프닝 이슈 전달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외신 쪽의 소식 다시 한번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현재 상황 속에서 일단 대외적인 이슈가 여전히 존재가 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오일에 관련된 이슈까지도 다시 한번 점검해드렸으니까 참고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절제 마스터님과 다뤄볼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FCC 이슈 토크 먼저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오늘 FCC 이슈 토크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S&P 500 12월물입니다. 미국의 금리 반등 주시하면서 급락세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개장 이후에 하락폭이 더욱더 가파르게 이어져 왔고 현재 부근에서는 지금 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S&P 500을 비롯한 지수에 대해서 첫 번째 이슈로 점검해 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슈는 오일입니다. 10월물이고요. 이란 원유 수출 감소와 그리고 허리케인 우려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었던 오일입니다. 하지만 현재 부근에선 추가적인 상승을 하지는 못하고 다시 빠지면서 74달러 초반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두 번째 이슈로 오일에 대해서도 점검해드리도록 하죠. 네, 오늘도 이렇게 두 가지 이슈를 준비했습니다. S&P 500과 그리고 오일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자, 먼저 S&P 500 현재 가격대 다시 한번 살펴드립니다. 12월물에 확인이 된 상황이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2,854포인트로 1% 넘는 하락세 여전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물가 지수에 대한 부분이 금리 인상에 대한 중요한 재료이기 때문에 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먼저 마스터님의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전략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마스터님 준비되셨을까요?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다운이네요. 자, 지금 언제인가요? 이때가 지금 10월 3일.
10월 2일 이후를 기점으로 계속적으로 음봉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시청자분들이 하락 추세로 좀 전환이 됐느냐, 아니면 또 단기적으로 봐야 되느냐, 그 부분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먼저 다운 의견 들어볼게요. 네, 지난주 그 목요일에도 좀 지속적으로 하방 의견을 좀 말씀을 드렸었고, 그렇죠. 뭐 장기 롱 추세가 과연 매도세로 바뀐 것이냐, 뭐 그렇다고 보기는 좀 힘들다, 이렇게 먼저 언급을 좀 드렸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흐름상을 좀 지켜볼 때 금일 기준으로도 2810선까지는 조금 S&P가 흐르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을 지켜봤을 때 무역 분쟁과 더불어서 뭐 트럼프의 발언, 또 금리 인상의 확고한 뭐 파월 의장의 제스처, 여러 가지 봤을 때 아직까지는 하락 낙폭이 조금 더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 들어서 오늘 업앤다운은 다운을 드려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맞아요. 지난주부터 계속 좀 하락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해 주셨고, 그렇다면 지난주 뷰를 참고를 하셨던 분들이라면은 이 추세적으로도 하락 뷰를 좀 수익으로 적용을 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 1% 넘게 빠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좀 소폭 올라오는 회복세를 보여준다면은 매도로 들어가도 좋을 자리일까요? 네, 지금 이제 뭐 솔직히 아직 일봉상 기준으로 봤을 때 어디가 지지선이다 완벽하게 지금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아직 바닥 다지기가 끝나지도 않았고, 하지만 지금 바로 매도설에 접근을 하시기에는 좀 늦었고, 제가 봤을 때는 아마 2875선 정도까지는 좀 상승뷰를 기다리는 게 더욱더 좀 맞을 것 같고, 2875선까지 좀 상승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오늘 매도 접근 좀 피하시는 게 아예 좀 좋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서 일단 하락 추세로의 전환은 아니지만 더욱더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부근에선 좀 접근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오늘장은 지수에 대해서 좀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나스닥이 S&P 500보다 더욱더 좀 낙폭이 커진 상황인데, 나스닥도 마찬가지일까요, 마스터님? 네, 나스닥도 지금 금일 기준으로 봤을 때 7275선 정도는 강하게 좀 지지가 돼야 됐었는 라인이지만 지금 조금 밑으로 하방을 눌렸다가 다시금 낙폭을 좀 만회하고 있는데, 금일 기준이 아니라도 나스닥은 정말로 7000선까지 조금 떨어질 수 있는 하방 매도 뷰가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하고 또 내일, 이번 주까지는 조금 매수 쪽은 좀 접근을 피하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일단 뭐 지지가 어느 정도 될지는 아직은 또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만 7000까지의 하락을 보시는 거예요? 네, 저는 7000까지 하락세를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일 흐름을 좀 지켜봤을 때 일단 내일 특별하게 매수세로 좀 반등할 만한 사유는 더더욱 좀 없어 보이고요. 뭐 미증시가 지금 하락을 급락을 거듭하면서부터 국내 증시까지 영향을 좀 받고 있는데, 여러 가지 상황을 위안화나 여러 가지 뭐 유럽 경기 또 미국 쪽까지 살펴봤을 때 아직 상승 동력은 좀 이루어지지 않았고, 더 장기 추세로 아마 매수세를 좀 이어가기 위해서는 지금 미증시도 좀 조정세를 거치고 있잖아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추세 전환은 아니지만 하락에 대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열려있는 상황입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 7000선까지, 그리고 S&P 500 같은 경우 2875까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드렸는데, 그렇다면 지금 미국 증시, 뉴욕 증시에 대한 부분이 지수의 하락으로 앞으로의 가능성을 좀 열어놨지만, 그렇다면 우리 증시도 오늘장 꽤 외국인 쪽에서 수급 이탈 이어지면서 빠졌거든요. 국내 선물도 함께 보죠. 오늘 국내 선물이 288.80 라인에 마감이 됐고, 지금 뭐 뉴욕 증시 움직이면서 야간 선물도 좀 움직일 것 같은데, 마사님, 우리 시장 국내 선물은 좀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네, 국내 선물도 내일 뭐 좀 단호하다는 표현을 드리면 좀 섣부른 판단일 수도 있지만, 내일도 분명히 낙폭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일 또 옵션 만기일이 있고, 그렇죠. 오늘 뭐 트럼프의 발언에 의해서 남북 경협지까지 더불어서 모두 다가 하락하는 큰 폭락장이 나왔기 때문에 좀 매수 뭐 접근을 했던 것들은 거의 보이지 않고, 뭐 종목 중에서 MP 한강 정도만 내수주인데 조금 올랐던 모습으로 살펴봤을 때 내일도 옵션 만기일과 좀 맞물려서 더더욱 하락장에 좀 연출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내 선물 같은 경우도 매수적인 포지션보다는 매도적으로 일단 하방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는 만큼 매수 포지션 좀 고려하셨던 분들이라면은 다시 한번 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외국인 쪽에서의 수급 이탈은 지난
일단 쉬어가기 전에도 지난주에도 계속해서 이어졌었던 부분이고 국내 증시 안에서도 지금 재료 자체가 상승의 재료 모멘텀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지수에 대해서는 하락세로 뷰를 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슈 지수에 대해서도 살펴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뭐 많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을 것 같은데 외신 소식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나영 캐스터. 네, 지금 화면 좀 더 확대를 하고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뉴욕 증시 하락 출발했다는 소식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지정학적 이슈 혹은 미중 무역 전쟁의 이야기보다는 이 국채금리 상승과 또 금리 인상 부분에 투자자들이 좀 집중하고 있다라는 소식 주요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3.23% 지금 경신을 했고요. 2011년 이래로 최고치입니다. 그리고 2년물 국채금리도 2008년 이래로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요, 이런 급격하고도 빠른 금리 인상, 그리고 국채금리 상승 부분 때문에 시장의 우려가 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증시가 좀 하락세를 이어갈 것 같다라는 전문가 기관의 이야기도 함께 들어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펀더멘탈 환경이 여전히 좀 지지적이다, 긍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국채 금리 상승뿐만 아니라 이런 금리 인상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타격이 클 것이고 증시에 좀 하방 압력을 줄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국채금리 상승에 대해서는 장기화될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라고 FBN Securities라는 기관에서 전망한 소식이 CNBC에 실려 있습니다. 은행주들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은행주들은 좀 상승세 이어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오늘 시티그룹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0.4% 그리고 0.3% 상승하는 모습 보였고요. 웰스파고도 역시나 0.5%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미국의 이런 경제 지표도 계속해서 호조세 나오고 있고요. 또 한편 이제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기업 실적 시즌입니다. 1, 2분기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조용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이번 주에 시티그룹과 웰스파고 등의 은행주들 발표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 팍트셋의 전망에 따르면 3분기의 기업 실적이 전년 대비 19% 정도 상승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한편 이렇게 유럽도 한편 이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재정 악화, 위기에 대한 불안감 속에서 유럽 지수도 하락하고 있다라는 소식 한편 들어와 있고요. 네, 한편 이제 마켓워치의 기사를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은행주들 실적 발표 이어지고 있지만 실상 증시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 같다라고 전망하고 있는 기사들 나오고 있고요. 또 물론 이제 이번 주에 나오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바로 좀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북미 관계에 상당히 관심이 많죠. 이 비핵화 문제에 관심이 많은 건 오늘 앞서 프로그램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2차 정상회담이 11월 중간선거 11월 6일 이후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폼페이오 장관과 함께 아주 incredible, 놀랄만한 진전을 이루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이 경제 성장을 꾀하기 위해서 외국인 투자를 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부분이 만약에 이 김정은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결심만 한다면 굉장한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 경제 부분에도 상당한 여파가 미칠 것으로 암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한편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에는 많은 트윗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많은 내용들이 이전에 있었던 플로렌스에 이어서 이번에는 마이클 허리케인에 대한 이야기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플로렌스보다 강하다라고 말하면서 4등급으로 격상됐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지금 이제 미국 남동부에 지금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고 등급이 5등급인데요. 지금 이 직전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이전에 있었던 플로렌스도 굉장한 우려를 낳았지만 이제 좀 약세가 되면서 진정이 된 바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이 부분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우려를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이다. 만약에 이 대피 지역에 있다면 당장 떠나라 라고 말하면서 right now라는 대문자 표현을 쓰면서 계속해서 지금 리트윗까지 하면서 이 상황을 계속해서 중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이런 피해 상황이 커짐에 따라서 또 경제 지표나 증시에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라는 외신 소식까지 마지막으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국채 금리 자체가 계속적으로 3% 넘는 웃도는 수준을 이어가면서 일단 뭐 주식시장이라든지 시장 내에서 자본 유출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장기적으로 올라가진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자, 그리고 앞서서 플로렌스보다 좀 강한 허리케인 마이클이 4등급으로 좀 격상이 됐고 이 마이클이 미국 상륙에 좀 임박이 됐다라는 부분이 또 다양한 상품군에 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원유 가격 상승 문제도 좀 직면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적인 부분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슈 S&P 500을 비롯한 지수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두 번째 이슈인 원유 크루드오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일인데요. 크루드오일 현재 가격대 74달러 지금 거의 초반대까지 빠르게 밀리면서 74.07달러인 0.82%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맞선유의 업앤다운 의견 확인하고 오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또 풀어볼게요. 자, 맞선이 들어볼까요? 하나, 둘, 셋. 오늘은 두 가지 이슈 모두 다운을 들어주셨는데, 자, 지금 오일이 전거래일에는 간신히 좀 상승으로 마무리됐지만 현재 보고서는 다시 또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오일에 대해서는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매수로 볼 수 있는 펀더멘털적 요소도 살아있고 매도로 볼 수 있는 펀더멘털적 요소도 시황은 모두 다 양방이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느 게 매수다 매도다 이런 근거를 갖다 댄다면 시황적으로는 어느 게 옳다 그르다 지금 판단할 수는 없지만 먼저 지금 국제유가가 좀 올라가고 있었던 사유를 좀 살펴보자면 베네수엘라의 추가 원유 생산 급감 우려가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허리케인 마이클이 지금 원유 생산지대를 좀 타격한다. 지금 현재까지 40% 정도 좀 급감했다 이런 소식이 또 있고 또 이란 제재까지 여러 가지 사유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기 상승세로 좀 매수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했지만 결국은 지금 오일이 지금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은 좀 트럼프의 발언을 조금 언급하고 싶습니다. 네. 트럼프의 발언이 있었는데요. 아주 구체적으로 숫자를 언급하면서 나는 74불이 싫다 이런 발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에서 지금 결국은 너의 거울을 좀 봐라. 오일이 지금 올랐던 사유는 너로 인해서 오른 거다.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저는 초점을 조금 트럼프 대통령에게 더 맞췄다. 이렇게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미국의 세계 경제를 조금 움직이는 것은 결국은 트럼프의 발언 한마디가 더 크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서 매도 사유를 좀 드렸고 오늘 74불이 견고하게 지지돼야 되는 선이었었는데 74불이 무너짐으로써 72불 중반까지는 조금 하락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절제마선이 말씀을 하시는 동안 74달러가 깨졌거든요. 74.82로 1%가 넘는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다운을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시청자분들이 다운에 대한 부분을 보고 지금 매도 포지션을 좀 들어가고 싶은데 그렇다면 지금 들어갈 자리가 오늘 나올 수 있느냐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지금 오일이 만약에 상방으로 조금 눌린 구간이 나온다면 제가 봤을 때는 아주 강하게 좀 나온다면 74.60 라인까지 상승 뷰가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접근이 조금 너무 지금 타이트해져서 굳이 매도를 좀 잡고 싶다면 74.20 라인까지는 좀 올라왔을 때 매도 접근을 해보시는 게 오늘은 좀 적합할 것 같고 만약에 74.20 라인이 오지 않는다 이러면은 오늘도 좀 진입 타이밍을 좀 놓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낙폭이 지금 너무 1.5% 정도 이미 낙폭이 진행된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럴 때는 눌린 구간을 좀 기다리고 결국은 기다렸는데 오지 않는다면 오늘은 그냥 매매를 다른 상품을 하시는 거를 좀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74달러가 빠르게 또 깨지면서 73.95로 1% 내외로 지금 하락폭이 이어가고 있는데요. 74.20달러까지 초반대까지 라인이 그래도 회복이 될 시 그때 매도적인 접근을 해보시고 가격대가 오지 않는다면 일단 크루드오일에 대해서 오늘은 좀 매매를 안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74달러 초반대까지 올라왔는데 일단 안착에 대한 부분이 중요합니다. 지금 오일에 대해서 두 번째 이슈로 좀 살펴보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지수도 그렇고 오일도 그렇고 워낙 또 시세가 좀 빠르게 나오는 상황도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격대를 좀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맞선 지금 74달러 초반대가 다시 올라온 상황이에요.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네, 아무래도 조금 더 기다려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74.20에 저 만약에 매도가 잡힌다면 컷을 한 20틱 정도 두시고 접근을 해보시는 게 데일리 기준으로 좀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좀 높이 올라왔을 때 잡는 것도 좋겠지만 굳이 꼭 5일을 매도하신다면 데일리 기준으로 한 20틱 정도 손절을 지금 잡아놓고 매매에 임하시는 게 올바른 전략법으로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74.40의 손절 컷을 잡으면 되겠네요. 네, 지금 매도적으로 봤기 때문에 손절 라인에 대해서는 74.40달러의 손절 라인을 좀 잡아드렸고 컷을 좀 잡아보시길 바라겠고 지금 저희가 실시간으로 현재 시장을 보면서 마스터님이 전략을 세워주시는 부분입니다. 데이 트레이딩 관점이라는 점 다시 한번 또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앞서서 뭐 허리케인에 대한 소식도 들려오고 있는데 자, 이런 자연재해적인 부분도 또 오일에 관련돼서 다양하게 또 가격적인 변수도 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떤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지 궁금한데 박나영 캐스터 오일 소식 들어볼까요? 네. 네, 오일 가격은 이제 뭐 11월 4일 다가오면서 계속해서 공급 우려 속에 하락이 아닌 상승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IMF가 이 세계 성장에 대한 전망을 좀 부정적으로 내놓으면서 이 부분이 이 시장 가격을 좀 압박했다. 하락시켰다라는 이야기 들려오고 있고요. 하지만 시장은 여전히 이 가격에 대한 지지적인 부분이 있는 것이 마이클이 지금 걸프만 지역의 40%의 지금 원유 생산 지역을 지금 원유 생산을 못하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미국의 이란 제재 부분은 여전히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라면서 이 오일 가격 상승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네, IMF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2018년, 2019년 계속해서 경제 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오일 수요를 당연히 줄일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무역전쟁과 그리고 관세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 계속해서 경제 성장을 억제하고 있고 신흥시장은 이렇게 더욱더 시장이 타이트해지면서 이 자금이 유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금이 빠져나가는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그러면서 우려를 했습니다. 하지만 공급 이슈가 계속해서 시장에는 가장 큰 영향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오한다 측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세계 성장이 세계 경제 성장이 부정적이다라는 이런 면을 고려를 했을 때 그만큼 원유 가격은 계속해서 좀 최고치로 치솟을 것이다, 오를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멕시코만 부분에 있는 이 원유 생산의 40%가 지금 거의 중단된 상황이다라고 이 허리케인 마이클에 대한 우려를 내놓고 있고요. 이제 카테고리 4, 자, 지금 등급 4등급, 정말 5등급이 최고인데 계속해서 강해지고 있다는 우려도 낳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또 말씀을 드리자면 이란의 이런 오일 제재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큰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편 이제 외신 쪽에서는 이제 100달러를 경신할 것이냐는 이야기도 여러 번 언급을 드렸습니다. 오늘 또 기사에서요. 2019년에 65달러에서 100달러 사이를 왔다 갔다 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아무리 여러 가지 상황이 변수가 있다고 해도 65불 이하는 배럴당 내려가지 않을 것이고 또 100달러도 경신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주요 외신과 또 기관들이 전망을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물론 100달러 돌파에 대한 이야기는 좀 의견이 분분한 상황인데요. 이 지금 65에서 100달러라는 이 범위, 프라이스 레인지를 제시했다는 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좀 꽤 큰 레인지가 잡혀져 있는데 65에서 100달러까지 상당히 틱이 좀 넓은 수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뭐 전반적인 장기적인 관점 안에서 가격대를 보시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마스터님의 전망도 궁금한데요. 자, 지금 뭐 앞서서 트럼프라든지 74달러가 싫다. 그리고 중간선거 이전에도 가격대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마스터님이 보기에는 크루드오일 가격대 레인지를 좀 어느 정도로 보면 좋을까요? 네, 저는 일단은 크루드오일 레인지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자면 크루드오일이 지금 강하게 오늘 만약에 떨어져서 73.30 라인을 이탈하게 된다면 네, 72.50 라인까지는 바로 낙폭을 좀 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지금 원유 재고 발표가 지금 하루 밀려서 내일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내일 만약에 뭐 원유 재고량이 좀 많아졌다. 뭐 이런 판단까지 나온다면 72.50 라인도 좀 무너지는 장세, 70불 언저리까지는 좀 내려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인지 범위는 70불에서 74불 정도 사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65에서 100달러라고 하면은 정말 장기적인 관점이기 때문에 너무 폭이 조금. 네. 일단 뭐 정말 중장기적으로 보기에는 참고를 할 수 있을 만한 가격대지만 당장 트레이딩을 하기 있어서는 또 와닿는 그런 수치는 조금은 멀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봤는데요. 70에서 74달러 정도의 가격대를 좀 보시고 73달러 초반대에서 좀 무너지면은 72달러 초반대까지도 빠르게 또 가격이 이탈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70달러 초반대에서 좀 거래를 하실 분들은 함께 또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지금은 다시 74달러가 깨지면서 73.90달러에서 오일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해외 선물의 종목들은 정말 실시간으로 가격대가 너무 출렁거리고 또 때로는 우리가 또 놓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시간 대응이 정말 중요해요. 카톡 톡방에서 일단은 좀 무료로 함께 해주시고 계시잖아요. 근데 가장 또 실시간으로 시청자분들과 함께 하실 때 주요로 하시는 부분이 어떤 걸까요? 저는 아무래도 회원들에게 가장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게 교육생들에게 그날의 지금 좀 대추세를 가장 먼저 보라 이렇게 좀 말씀. 추세를 네, 먼저. 그렇습니다. 네. 아무래도 매매에 물론 뭐 추세가 매수라고 해서 매도 구간을 수익을 낼 수 없는 부분은 정확히 아닙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눌림 구간이라는 게 항상 있기 때문에 네. 하지만 그날의 추세를 좀 따라가면서 매수라면 매도 구간을 좀 버리고 매수를 좀 접근하는 전략을 쓰시는 게 데일리 또 일반 트레이더들에게는 맞다고 좀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그 데일리 기준의 지지 저항선을 조금 강하게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상 지지 라인이 있으면 밑에 부딪히고 다시 또 상승의 반등이 좀 나오고 있고 또 저항 구간이 있다면 위로 좀 올라갔을 때 또 맞고 떨어지는 그런 또 하락의 반등 구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지 저항선 체크를 좀 잘 하시는 매매 전략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하루 이제 대의 관점에서 접근하실 분들에 대해서 오늘의 대추세에 대해서 먼저 또 훑어주시고 그 안에서의 섬세한 또 교육도 함께 해주신다고 하니까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이슈인 오일까지 절제마스터님의 전략으로 함께 좀 도와드렸는데요. 지금 오늘도 많은 질문들이 주셨는데 먼저 천연가스 질문 주신 시청자분의 상담 먼저 이어가 볼게요. 끝자리 5356님의 질문인데요. 천연가스가 예상 재고량보다 실재고량이 적을 경우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 궁금합니다. 라고 천연가스를 또 물음 주셨는데 오랜만에 천연가스 보네요. 먼저 차트 보고 마스터님께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자, 지금 내추럴가스 지금 11월물이고, 지금 최근에 천연가스가 급격하게 정말 상승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마스터님? 네, 항상 그 어떤 지표 발표의 기준치를 잡을 때는 예상치가 얼마였는지를 먼저 중요하게 보시고 예상치보다 적다 많다를 일단 판단해야 됩니다. 예상치보다 만약에 당연히 적다고 하면 상승 사유가 될 것이고요. 예상치보다 많다고 하면 하락 사유가 좀 이어질 것 같은데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요즘 좀 추세를 보자면 급격하게 상승세가 아주 많이 이어졌습니다. 결국은 상승세가 이어진 만큼 하락 움직임이 한번 나올 텐데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하방뷰를 보기에는 좀 힘들어 보이고 금일 기준으로도 3.220이 무너지기까지는 조금 아직도 매수세가 좀 더 살아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재고 관련된 또 종목들은 또 재고를 기준으로 많이들 또 전략을 풀어가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또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상승률이 여전히 계속해서 남아 있다고 합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여기서 다음 질문도 바로 이어가 볼게요. 끝자리 1295님의 질문입니다. 마스터님, 유로는 1.15달러 부근 정도면 단기적으로 바닥 잡았다고 보시는지 매수 의견 물어봅니다. 라고 유로FX 질문 주셨는데, 자, 유로FX가 지금 한 6거래일이죠. 6거래일 정도 1.15 라인 초반대 중반 정도에서 좀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1.15 라인을 좀 기준으로 잡고 매수 대응을 해도 될지가 궁금하신 것 같은데 마스터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적극적으로 권장드립니다. 괜찮은가요? 네, 네네. 저도 이 시청자분과 좀 의견이 동일한 좀 측면이 있고요. 뭐 항상 그 전문가와 마스터와 함께하는 이유는 내가 보는 뷰가 전문가와 과연 동일한지 그래서 그 동일한 사유가 있다면 더 매수 접근을 하고 매도 접근하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요. 저는 유로에 대해서 아무래도 가파른 상승세가 좀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1.1700 라인까지는 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로가 떨어지려면
매수 지금 밑에 저점 부근에서 결국 저가 매수를 잡아야 되는데 유로 같은 경우는 밑으로 하방 지지대가 굉장히 촘촘한 편입니다. 네. 지금 1.14700 라인까지는 굉장히 지지대가 좀 촘촘하기 때문에 저가적으로 좀 뭐 많이 내려왔을 때는 매수세를 잡아서 장기 롱 포지션을 가져가는 것은 큰 수익이 나실 수 있는 방법이다. 저는 주관적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15 라인에서 일단 매수로 가져가시는 것은 좀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하시는 것 같고요. 1.171달러까지의 상승을 또 보고 계시는데 그렇다면은 달러 인덱스가 또 유로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 궁금하실 분들을 위해서 함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달러 인덱스가 95.15 초반대입니다. 오늘 또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유로의 단기적인 상승이 좀 가능하다면 달러는 좀 어느 정도의 조정을 보일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오늘 그 달러에 대해서 좀 언급하고 싶은 사유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렇죠. 네. 일단 월요일날 그 교육생들 데리고 매매를 좀 하는 동안에 굉장히 좀 안 좋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월요일 단기 반등세가 이어질 때 95.625 라인을 좀 지지선으로, 저항선으로 판단을 했었는데, 살짝. 625요? 네, 네. 625. 네. 95.840까지 올랐다가 결국은 낙폭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결국은. 그래서 내가 분석했던 시황이 틀렸나 한번 되짚어 보기도 했는데 결국은 달러 인덱스는 오늘 기준으로는 95.500 라인을 좀 뒀었고 95.500 라인을 돌파하지 못하면서 결국은 음봉으로 돌아서면서 낙폭을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 결국은 달러는 94.500 라인이 가장 중요한 라인이 좀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래서 네. 94.500 라인이 무너진다면 달러 인덱스는 지속적으로 좀 내려서 결국은 93불 언저리까지는 먼저 낙폭을 좀 이뤄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달러 인덱스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짚어드렸습니다. 최근에 달러 움직임과 그리고 유로 FX 통화적인 부분에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은 달러 인덱스 향방도 궁금해 하실 것 같기 때문에 마스터님에게 다시 한번 여쭤봤네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마지막 질문 좀 빠르게 이어가 볼게요. 일단 아시아 증시 오늘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일본과 중국 쪽에선 상승으로 마감이 됐지만 우리 증시 홀로 또 빠져서 아쉬운 부분이기도 한데 항생에 대한 부분도 함께 물어볼게요. 마스터님 중국 쪽 증시가 좀 난리가 났는데 항생 어떻게 보시나요? 네. 네, 항생 네. 굉장히 요새 좀 어려웠습니다. 요새 모든 상품들이 자체가 조금 어렵습니다. 현재 추세로 봤을 때는 굉장히 낙폭을 좀 줄였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모습인데 오늘 항생도 굉장히 지금 야간까지 지켜보더라도 거의 1%대 지금 급락을 좀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항생도 좀 저점이 나타났다. 단기 바닥이 좀 이루어졌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26,200선까지 강하게 좀 돌파를 해야지만 항생은 좀 매도세가 진정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 접근보다는 아무래도 하방 매도 접근이 좀 더 유리할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고 오늘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일본이나 중국 쪽은 괜찮지만 저희는 또 특수한 환경에 남북 분단이라는 결과물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북채가 또 낙폭을 과대하고 제약 바이오가 힘을 못 쓰면서 더더욱 낙폭을 좀 이뤄낸 것으로 보고 있고요. 내일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질문들 오늘 절제 마스터님과 함께 했는데 무료 톡방을 오늘 또 오픈하셨다 보니까 지금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이 톡방 안에서 많은 대화들을 좀 나누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오픈을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해외 선물뿐만 아니라 주식에 대한 부분 다채로운 이 투자 스펙트럼을 또 함께 해주신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절제 마스터님과 함께 했는데요. 마스터님 오늘 어떠셨을까요? 네, 오늘 요즘 좀 먼저 시청자분들에게 언급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요즘 상품 매매하는 게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트럼프라든지 정치적 발언에 의해서 중국 상품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굉장히 휩쓸 장세가 많이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좀 단기 접근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좀 단기 접근 방법으로 매매에 임하시는 게 좀 좋은 결과물을 가져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려운 장이기 때문에 단기 접근으로 일단 좀 짧게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서 박나연 캐스터도 마지막 소식 함께 할게요. 네. 간단한 경제 지표 마지막으로 언급을 드리면서 내일 또 인사를 드릴 텐데요. 8월에 미국 도매 재고가 이제 5년 내 가장 높은 월간 증가율을 보였다라고 말하면서 이 시장 예상치는 이제 0.8% 상회였는데요. 지금 1.0% 지금 증가한 것은 나오면서 시장 예상치 상회했다는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미국 경제 지표, 고용 지표 모두 정말
미국 경제가 그만큼 탄탄하다라는 점, 미중 무역 전쟁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증시 상승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과 이머징 마켓은 계속 좀 고전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랠리가 언제까지 이어갈지 또 기관들의 전망만큼 좀 더 지켜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다양한 소식들 신세계와 함께 하셨습니다. 저희가 다양한 투자 전략 함께 도와드렸는데요.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다는 점까지도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세계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11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